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식을 강의하는 날이죠. 예, 종격이에요. 아마 오늘이 네 번째인가 보십니다. 종격은 계속 나오죠. 사례본 경우 많습니다. 12개인가 그래요. 그래서 두 개씩 해서 5번인가 6번에 나눠서 할 겁니다. 자, 원문이에요. 이 원문은요, 임철철 선생이 하신 게 아니에요. 명나라 때서부터 이렇게 나와 있던 거예요. 근데 격국론과는 정반대예요. 격국론은요, 격을, 저 사람이 격이 어떤 격으로 태어났는가에 따라 자격이죠, 자격. 그래서 저 사람의 품격, 예, 품질을 사주로다가 이제 끌어들였어요, 사주에. 질이죠, 질. 심여첨 선생은요, 진사까지, 심진사? 그렇게 큰 진사면 큰, 벼슬은 아니에요. 진사라는 건 벼슬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심진사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격국론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지 몰라요. 물론 임철철 선생은, 벼슬을 못 하셨어요. 네. 중급 이상의 집안에 태어났는데도 벼슬을 못하셨죠. 그래서 그랬는지 일단 일반적으로 사주 명조를 풀어요. 우리 현실적으로 푸는 거죠. 그래서 중화를 중심으로 풀죠. 격국론은요, 저 사람의 자격이 무엇인가에 중심을 포인트를 뒀다면, 이 업으로는요, 중화, 사주는 그냥 중화를 이루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못 이루면 어떡하냐라고 해서 바로 이게 따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격이 나왔어요. 중화가 안 되면, 사주를 중화를 맞춰야 되는데, 맞추다 그 맞출 만한 글자가 없으면, 오늘도 나와요. 그 세력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상이죠. 그 세력을 따르니까요. 이게 사주용어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철철 선생은 너무 종종 한다. 종격을 너무 남발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해보면 사주가 딱 맞는데요. 종격은요, 극단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화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극과 극을 달리죠. 운세, 기폭이 확실합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잘 됐다 갑자기 망하는 거예요. 갑자기 서울역으로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웬만하면 그 사주가 한쪽으로 편거해서 그래요. 그 편거하면 편거할 기운을 따라야 됩니다.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사주는 거역을 하면 안 돼요. 순역을 해야 됩니다. 순수하게 따라야 됩니다. 사주를 억지로 지가 만든다고, 내 팔자 자기 마음대로 만든다고 하면 어디가 있어요? 저 감옥서가 있어요. 감옥서라는 겁니다. 교도소가 있죠. 지금 누구 뭐냐면요. 자, 종득진. 종에서 진짜를 얻었다면, 자, 여기까지 해서 어떻게 돼요? 단지 논종. 그냥 종으로 논하면 돼요. 논하라. 종신자. 또 신을 그 오행을 따르는 자는 무엇이 있다? 길과 흉이 있다. 이 화자는요, 우리가 과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화와 과. 자, 우리가 지금 이걸 과라고 하죠. 무엇과 무엇. 여기서 딴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자, 우리가 동방이 삼국은요, 한문을 벗어나지 못해요. 또 한문을 알아야만이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클래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너무 많이 알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직업을 한문을 가지고 하는 직업은 할 수 없지만, 우리 같이 명리를 해서 호구지책으로 삼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한문은 좀 알아야 됩니다.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천자문 정도는 띄어야 돼요. 천자문은. 천자문이면 참 모든 게 다 해결되죠.
임 선생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임시와 그래서 종은 상, 종상은 불일이다. 한결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임 선생 이전에는 재성과 관성만이 종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비 부정어를 먼저 앞에 놓은 거예요. 오로지 재성과 관성만으로 논하지를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가 고립하고 무기, 기운이 없으면요. 사주에서 무생부지, 전혀 일주를 도와주는 뜻이 없어요. 그 번째. 만국이 관성이면 위지관, 종관. 관으로 얘기할 것이요. 만국이 재성이면 위지종재. 그냥 재성으로 얘기하면 돼요. 종재로 얘기하면. 만약 일주가 금이면요. 재신은 목이 될 거예요. 재성은요. 생우출령해서 그런데 봄에 태어난 목이면서도 금이 있으면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이 금이. 그런데 또 수가 생해요. 그냥 금일주가 수를 생하느라고 애를 쓰고 앉았는데 이 목을 다룰 수가 있겠어요? 힘이 빠지죠. 그러니까 위지태과, 그것은 태과, 목이 태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화로다 행하든지 어떻게 돼요? 화로 행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목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하러 가라는 뜻이에요. 또 이 금일주가 하령, 여름에 태어났어요. 화가 왕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수로서 이걸 생지해야 되는데 또한 생후 동령이에요. 겨울에 태어났어요. 수다목부예요. 토가 배지예요. 화가 따뜻하게 하면 길하게 될 것인데 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거와 반대가 되면 소위 종신, 따르는 자가 길과 수가 길도 있고 흉도 따르는 것이다. 오히려 종왕이니 종강이니 종기니 종세니 이런 이치는 비교해서 뭘 비교하냐? 종재관, 재성과 관성에 비교해서 객난 더욱 어렵다. 추산하기가 더욱 어려운데 마땅히 당심찰 자세히 살펴야만 된다. 차사종 이 네 가지는 저서에 모든 서에서 뭐예요? 미소제 실리지가 않은 것인데 여진입설 내가 이걸 말하는 것이다. 새로운 이론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임 선생님께서 시험해 보니 확실하니까 비허언이라 허언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 가지 이론을 얘기하는데 이 빨간 것은 이렇게 철조 선생이 이걸 내가 설립 이론을 정했다 어쩌고 한 것에 대한 걸 징의해서 요렇게 얘기한 걸 싹 뺐죠. 왜? 선하고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하고가 얘기한 거나 똑같으니까 싹 빼버렸어요. 자, 종왕자란 건 뭐냐라는 거예요. 사주가 모두 비겁이에요. 그리고 관살지제가 없어요. 그러면 비겁으로 가면 돼요. 이런 거는요, 식상운도 좋아요. 인수도 생해서 좋고요. 빵지극잔이 종기왕신, 그 왕한신을 따르면 되죠. 비겁과 인수가 길하고요. 예, 맞습니다. 식상도 좋아요. 만약 북중에서 인수가 가벼우면요, 상식운도 아름답다. 그러나 인수가 있을 때 상식운으로 흐르면 오히려 인수가 상식을 극하니까 별로 안 좋겠죠. 예. 관사루는 위지범한, 오늘도 관사룬이 들어와서 위화백단이 일어난 사주를 하나 샘플로 사례망조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흉화직지 흉과 화가 뻔히 서서 다다를 것이다. 우재성, 재성은 군비쟁자가 일어나니까 부사일생 열이 나가갖고 아합은 죽고 하나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쌈터에 나가서 그렇게 되는 거죠. 종강자는 뭐냐? 사주에서 인수가 중중해요. 그런데 종강자예요. 비겁이 첩첩해요. 일주가 마땅히 당령을 했겠죠. 그랬을 땐 절대 하나도 재성과 관성을 도와주는 기운이 없어요. 이런 때는 이인동식, 비겁과 인수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강한 것이 극에 다다랐다. 가순, 순이 하는 것이 옳고요. 불가역이야. 거역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즉 순행,
예, 순수하게 따라서 비거분은 기라고요. 인수운도 역시 아름다워요. 식상운 역시 유인수가 있으면 충국을 당하는데, 물론 여기 인수가 강하니까 종각격이니까 식상운이 오면 별로 안 좋겠죠. 재운도 총록 성질이 인수를 건드리니까 안 좋겠죠. 그러나 관성운은 그래도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인수가 관성을 화해서 괜찮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종기자. 이제 종기종세가 나옵니다. 논하지 말라. 재관인수 식상지류를 논하지 말고, 그 기세가 목화로 있으면은 그냥 목화로 가면 되고, 그 기세가 금수로 있으면은 그냥 금수로 가면 되는데, 반차적. 이와 반대가 되면 반드시 흉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종세자. 일주가 무근한데 재관 식상이 그냥 병왕해요. 이런 땐 불분강약, 요 세 가지가 강약을 나눌 수가 없을 때, 또 겁인 생부일주, 그러니까 인성과 겁재가 일주를 도와주는 기운이 없어요. 그리고 불능종 하나의 신을 따르지를 못해요. 이럴 때는 화해하는 기운이 좋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볼 때 재관 식상 중에서 어느 것이 일덕이 왕한가를 봐갖고, 즉 왕한 그 기세를 따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괜히 올렸나요? 9번 내려야 되나요? 그냥 놔둡시다. 그래서 삼자가 균정하면요, 불분강약, 그 강한 기운을 먼저 나눌 수가 없다라면 가운데 기운을 먼저 쓰는 거예요. 재성을 먼저 쓰고요. 그래서 식상 기운을 빼서 재성으로서 기운을 빼면 되고요. 관성으로 갖다 주면 돼요. 또 그리고 이제 관살 기운으로 가면 두 번째고요. 식상호는 그 다음이다라고 하면서 비겁과 인수는 반드시 흉한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왜? 없는 것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주에서는요. 시지로 시험해보니 여러 번 자기가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임철조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우리 독자들로부터, 야, 내가 이렇게 시험을 해봤으니까 이건 확실하다. 너희들도 한번 써놓고 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333번과 334번을 할 테니까요. 그냥 제가 요 키를 치면 아마 333번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종강인데요. 종강 중에서도 염상격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 비겁이 왕하면 종강격이 되죠. 이거 특히 이 사주는요, 염상격으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염상격이라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염상격이 됐죠. 물론 양인격으로 나눌 수는 있지만 이거 양인격 절대 안 돼요. 그 이유, 양인격이란 격국용신에서요, 양인격의 첫 번째 용신을 잡는 것은요, 격용신이 아니죠. 양인격은 따로 용신을 잡아야 되니까 격용신으로서는 칠살을 먼저 봐야 돼요. 칠살이라는 건 뭐예요? 영화일주의 칠살은 임수죠. 임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염상격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읽다가 위로 올리겠습니다. 병생중하라고 해서 맹중계 이렇게 나누죠. 계절에서 이 중하란 가장 뜨거운 여름이에요. 물론 5월보다 여름은 2월이 더 덥습니다. 물론 겨울도요, 해월보다는 자월이 더 춥고요, 가을보다 추월이 더 춥습니다. 추위를 얘기하면 사주 개인 해서 이거 양인입니다. 양인 5 나왔죠. 청간 병투 갑병, 갑병이 구출해서 갑병 했죠. 강한 극의, 강한 것이 극에 다다랐다. 가순이 불가역이라. 맞습니다. 순함을 따라야지 거역하면 안 된다. 이 거역한다는 건 뭐예요? 수로서 이 화기운을 눌러주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때 되면 이 사주는 끝이 나겠죠. 자, 경자대운이면 완전히 끝이 나겠네요. 초을미라고 해서 요 을미까지 따집니다. 조유반수라고 해서 일찌감치 국립학교에서 입학을 한 거예요. 이 조유반수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 등과했어요. 여기 보세요.
신운의 대병위험. 예, 그렇죠. 이 신금이 들어가서 오화 속에서 녹아내리겠죠. 정운의 발각. 예, 이때 이제, 뭐죠, 사법고시 아니라, 이게 이제 문제예요. 예. 과거 시험에 이제 발각이라면 이거 1등 되는 거예요. 예. 이운의 정관이라고 해서 정관이라는 부모가 돌아가실 때는 뜻이고요. 무술 기운에는 좋겠죠. 화도 탄평이라고 해서 우리는 평탄하다고 하죠. 그런데 얘네들은 뒤집어 얘기를 합니다. 해운에, 저 해운 되면, 예, 해운에요. 범기, 아마 왕신을 건드려서 사후, 자운까지 가지도 않네요. 해운에 사후 군전, 군대 앞에서 죽었다라는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관명의 양년생이라 대운이 순행하여서요. 서북 금순으로 흘러 화세가 똘똘 뭉친 불덩어리라 금기운이 들어오면 금순으로 흐르는데도요. 이게 이제 천간으로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렇게 이제 병정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따져서 천간으로 그래도 들어오는 운에 받아먹은 거예요. 예, 그리고 무술대운이 제일 좋았고요. 기토 좋았고요. 그런 해 신유 이런 거 다 안 좋습니다. 신유는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사주는 천간에 운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 격국론과 전혀 틀리는 거죠. 격국론에서는 천간을 위주로 보고요. 지지는 별로 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천간에 뜬 글자가 위주고요. 지지는 동해야만이 지지를 보는 거예요. 지지는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억부론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동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거 술토가 들어오면요. 오화가 동해서 옷을 화가 치어 올라와요. 동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격국론은요. 천간이 위주고요. 지지는 잘 보지를 않고요. 억부론에선 천간 지지를 다 본다. 그리고 주의 여기는 것은 지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금기운이 들어와서 신운에 대병위험했고요. 유운의 정관, 부모가 돌아간 거예요. 맞춤대 수, 해운의 범기왕신을 해서 군전에서 죽은 거죠. 심해청 자평지는 생략하죠. 그리고 프로그램도 생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세가 강해서 눈에 보이는 명중, 강한 것은 눈에 보이죠. 그냥 이걸 따질 필요 없어요. 네, 자 봅시다. 사례명조 333.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여기 와 있지만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네. 다음 사주로 넘어갈게요. 예, 이건 뭐예요? 상관격이죠. 334. 이거 금수상관이에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땐 격국론에서 이건 식신격으로 제가 풀었는데요. 이거 식신격 아니죠. 그 이유. 상관이 이렇게 많아서 상관을 뜨니까 상관격으로 잡아야 됩니다. 자, 금수. 그리고 수체 금토용제 또 불용해요. 이거 쓸 수 없습니다. 이 정화 못 씁니다. 절대. 자, 그 경금생은 맹동 해서 이 초겨울에요. 이거 별로 춥지 않습니다. 해오랭. 수세 당권했어요. 예, 그렇죠. 금봉 로강하고요. 예. 로강이란 건 여기 신금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있고 있는 거. 그래서 시간의 정화가 무근하니 저 용신 못 씁니다.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국중에서 기세가 금수로 흐르게 돼 있다 라는 거예요. 역시 종금수로 금수로서 논외이 많이 되지 정화는 반대로 병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격 개운이 좋겠죠. 어디에요?
위치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임술에는 이 술토 안 좋습니다. 예. 아,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월지부터 얘기를 하네요. 개해. 거기 정환이 기락자였어요. 임수로는 입반했어요. 그러나 상복이 중중하죠. 그 이유. 이 상복을 입었다는 걸, 이 술토 때문에 입은 거예요. 입반한 건 뭐예요? 임수 때문에 입고요. 원인은 술토 재수야. 예, 술토가 술을 재했기 때문입니다. 자, 신유경씨는 좋겠죠. 등가 발급했어요. 아, 출사 금당까지 됐죠. 이 뭐 직업이 금당이라고 해도 우리는 금당의 직업이 뭔지 알 필요는 없고요. 팀이 운전 남방하니까요. 화통과 같이 왔어요. 쟤네. 기호 낙지. 예. 일을 잘못 저질러서 낙지게 됐어요. 무호. 큰일 났어요. 갱다. 파모이망. 예. 그냥 망해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격국론과 억부론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명약이론에 금수상관 희경관이라는 용어가 있다. 이 용어는 겨울철에 태어난 금일주가 불기운을 반긴다는 논리로 우선적으로 조후, 기온이요 우선한다는 이론이다. 이와 반대의 이론이 여름철에 태어난 목일주는요 물기운을 반긴다는 목화상관 희인수가라는 이론이 있다. 이는 아래에 설명하는 분통보감의 이론에서 차출된 이론이다. 그러나 철조님은 이 명주에서 시간에 투출된 정화, 관성이에요. 용신으로 잡지 못하는 이유는 용신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쓰지 못한다는 것이고, 애초부터 쓰지 못한다고 전했으면 이 용신은 오히려 병이 되기 때문에 대원에서 이 병기운이 살아나는 운을 맞이하면 유행하겠다니라는 현상을 맞이한다는 이론이다. 바로 이 명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명조는 종기격이다 또는 종합격으로 볼 수 있다. 이 종합격 역시 증주자인 철조님이 이름진 경명이다. 임철조님은 종기란 재성, 관성, 인수, 식상 등을 막론하고 만약에 사주의 기세가 목화에 있다면 목화대운으로 흐르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사주의 기세가 금수에 있다면 금수대운으로 흐르는 것이 필요한 걸 말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되는 대운은 반드시 흉하다. 반대로 그러면요. 이 명조 역시 기미대운에 운전난방하니 화토가 같이 오는 바람에 귀어 낙직하고 무어대운에는 이제 결국은 갱다, 더욱 심하게 파모 이상이 돼서 죽은 사주이다라고 했어요. 착한 중전 각국론은 제가 지워버렸죠. 그 이유. 식상으로, 식신격으로 잡았는데 상관격입니다. 자, 풍통보감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계절을 중시하는 조용신론에 의하면 10월의 경금은 순행한 성한에서 수가 찼고 성질이 차가워서요. 정화가 아니면 사주를 이룰 수가 없으며 라고 했죠. 이게 바로 금수상과 희경관이에요. 병화가 아니면 따뜻할 수가 없다. 정과 갑이 둘 다 투출해서 지지로 수국을 이루지라 말아야 돼요. 저건 수국을 이루었어요. 과거에 급제할 수 있다라고 하여 역시 계절을 중시하는 조용신론에서는 화선후목, 이거 화선후목이에요. 용신으로 하였다. 중화론과 차이가 난다라고 했죠. 예, 맞습니다. 네, 저 정화 못 씁니다. 절대. 예, 지금 잘 나갈 때입니다. 올해 나이가 33살. 이 기토대원까지는 괜찮은데요. 미토는 안 좋고요. 무어대원에 이미 이제 끝이 나는 사주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례명제 2개를 했고요. 이제 다음에 335번, 336번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결과 제가 축약, 적천수, 천미, 용신 분석을 책을 냈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적천수 외에는 저는 사주명리를 풀지를 않습니다. 임철초 선생님의 이론에 따라서 명리를 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마포경찰서 옆에서 개업을 하고 있고요.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만약 명리를 상담을 못한다면 제가 월세도 못 내고 있을 거겠죠. 네.
충분히 호구지책으로 명리를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명리학을 전공으로 했고요. 박사과정까지. 현재 명리학을 가지고 업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오늘 마치겠습니다.